있고 우탕카 가야죠. 갑시다. 유빈이 우리 아들 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아들은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고1 올라갔는데 잘 하겠지? 열심히 하고 있겠지? 연세대 의대를 가고 싶다는데 응? 갈 수 있으려나? 우리 아들이 가는 그 선덕고라는 데가 지역 자사고인데 자율형사 있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것저것 해서. 근데 거기가 서울대를 한 해에 30명을 보냅니다. 30명. 의치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성한 거의 100명 넘게가 서연고 서성한까지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쵸? 근데 아침 6시 53분에 차를 타서 밤 10시에 와요. 자습을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가르친다던데 굉장히 밥만 맛이 없고 나머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가 봐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로 해서 2주 지나간 거지 거의 처음 들어간 거잖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희망적이야. 참고로 우리 딸은 수학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데 수학이 40점 나옵니다. 극과 극이죠. 영어는 좀 하는데 다른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안 해요. 아예 니나노입니다. 그냥 세상 편합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 날 올 타임 나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봅니다. 그냥 자유롭게.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나도 안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둘이 나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극과 극의 체험이야. 내가 그랬잖아. 우리 저기 주연이한테 말했잖아. 너희 단어 외우는 거 있잖아. 그렇게 3번 끝냈어. 다 알아. 거기 있는 단어를. 너는 거기 그 속에 있는 단어를 몇 개나 아는 거 아니? 그러더니 한 10% 빼고는 다 알 것 같은데? 그러더니 벌써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응? 엄청나지, 그지? 이번에도 뭐 모의고사 봤는데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 영어를. 고1 거는 너무 쉽대. 그러니까 어휘빨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센 거야. 어휘빨로. 응? 모르지. 이제 갑자기 얘가 또 아직은 좀 사춘기가 안 왔는지 여자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공부만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돌변할지 거의 걱정이긴 한데 잘 되겠죠? 한번 희망을 가져봅시다. 자, 유빈이 한번 봅시다. 우리 아들 얘 나와서 어떻게 생각이 났어요? as. 여러분들 항상 그 as는 우리가 이제 전치사로 쓰면 뭐뭐로서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대세예요. 접속사로 쓰면 뜻이 많죠. as가.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함에 따라 뭐뭐처럼 이렇게. 그치?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어떤 서머로서 자격이죠. 뭐뭐로서예요. 자, 나의 역할 모델은 항상 김상진이여 왔다. 내가 이거 안 눌렀지 방금. 녹화 중인데 유빈이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자, 김상진 나도 이 사람을 몰랐거든. 그 찾아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야, 알고 있었니 이 사람? 디즈니랜드 거기 디즈니랜드란다. 월트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회사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갔었던 사람이래.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봤는데 그 알게 돼서 아무튼 자 그는 최초의 한국 애니메이터였다 이거죠. 뭐를 위해서 일한? 여기 지금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스로 회사 이름이죠 그냥.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 최초의 한국 애니메이터였다.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애니메이터. 자, 워크포는 그냥 뭐뭐에서 일하다 해도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뭐뭐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뭐뭐에서 일하다야.
수고라고 할 것도 없어. 그대로 하면 돼. 자, beyond the fact that he worked for a world famous company, I admire him for pursuing his dream despite the difficulties he faced.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지만 이 부분이 부사어야. 부사어. 이 beyond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니? 뭐뭐를 넘어서서라는 단어죠. 주연아, 이게 왜 부사어야? 전명. 그렇지, 전명구니까. 항상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자, 대신 동격의 대시죠. 그러니까 데디아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이 말입니다. 그걸 초월해서. 데디아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대신 위치로 쓰면 안 되고 왓이나 이런 걸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동격의 대신 그냥 대수로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죠? 전형적인 동격의 대시야. 자,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넘어서서, 그건 사실인데 꼭 그래서 이 사람을 뭔가 역할 모델로 삼은 건 아니고, 그것도 그거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걸 넘어서서 나는 그를 존경하는데 뭐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거에 대해서 그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꿈을, 바로 그가 직면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을 추구한 거에 대해서 나는 그를 존경한대요. 칭찬하다, 존경하다 또는 찬사를 보내답니다. 그냥 여기서는 문맥상 존경하다 정도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 됐지? 여기도 despite도 우리가 이제 전치사인데 in spite of하고 같은 표현이잖아. 항상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가끔 이제 학교 시험에서 장난치는 게 이 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둘 중에 선택하는 그런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도를 쓰면 안 돼요. 도와 despite는 의미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나 뭐뭐지만, 이 말은 사실 어감상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얘는 뭐야?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지. 접속사가, 그러니까 주어동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어떤 애가 선생님 여기 주어동사 나왔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관계대명사절이잖아. 이렇게 꾸미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하나의 명사어구로 봐야지 이걸 주어동사가 마치 나온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그냥 아무튼 도라고 써놓고 그냥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틀립니다. 막상 시험에 나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도라고 써놔. 틀린 거죠. 그냥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거는. 알았지? 여기서 face는 직면하다야. 이것도 그래. 약간 우리가 직관적으로 있잖아. 왜 관계대명사라는 걸 어떻게 할까? 그런 거야. 그냥 명사 뒤에 갑자기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오는 현상은 뭔가가 생략되지 않고서는 진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형태야. 영어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이제 위치가 있었겠지. 그지? 근데 안 써도 충분히 알 것 같은 거야. 얘네들이 언어상. 그러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항상 언어는 간결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으니까요. 항상 짧고, 그지? 너희들도 다 뭐 말을 줄여서 쓰는 것도 이 간결성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존맛탱 그게 뭐의 약자야? 그건 약자가 아니야? 말인 탱글. 맛있고 탱글하다. 그치? 네. 뭐 이런 말들을 줄여서 쓰는 것처럼, 그지? 너무 줄이니까 진짜 어떻게 어르신들은 다 이해를 못하잖아. 그러나가 아니라 from. 자, 어린 나이 때부터야. from이니까 뭐뭐로부터, 이 말은 뭐뭐 때부터라고 봐도 되겠죠? 이것도 전명구니까 부사어입니다. 킴은 김상진을 말하는 거였죠. 자,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다 이거예요. enthusiastic. 원래 이게요, do라는 말이 이게 G-O-D, 신입니다, 신.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enthusiastic, 열광적인, 열정적인인데 이게 사이비 종교 쪽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신을 막 이러는 거 있죠, 막 무슨 비유가 돼가지고 막 사이비 애들이 그러잖아요. 미친 듯이 막,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나 사람들이 뭔가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모습이잖아. 그래서 그 단어가 일상용어로 들어와서 그냥 열광적인 열정적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알겠어? 아무튼 신격화하다 이 말이야. en이 들어가면 뭔가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어감이 있잖아. enrich, enlarge 뭐 이런 것처럼. 안 그래? 약간 어감이 그래. 이 en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뭐하게 만들다. 신처럼 되게 만들다. 뭐 해서 숭배하다, 우상화하다 이런 단어가 이제 enthusiastic이라는 형용사로 변형된 거야. 참고로 알아둬. 그러나 자 그의 꿈이야. 바로 대학에서 예술을 공부하는 바로 그의 꿈이 방해를 받았어요. disrupt는 기본적으로 방해하다죠. 방해받았다 이겁니다. 방해받았다. 수동태로. 자 언제 그가 자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다이어그노스는 진단하다야. 다이어그노스.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 진단을 받은 거죠. 진단한 게 아니라 의사가 아니니까. 자 뭐로 진단을 받았냐? 색약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색깔을 보는 것의 결핍입니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 결핍. 그러니까 색을 보는 데 있어서 결핍증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는 그냥 색약이라고 생명의 일종이야. 색약도 생명이야. 알겠지? 바로 이거로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근데 얘가 그림 그리는 애인데 생명 진단을 받으면 어쩌자라는 거야. 그치? 얼마나 암울했겠어. 그것도 고등학교 동안에. 넘어갈게요. 놀랍게도 자 그는 자 그의 불운이 그를 좌절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대요. 자 무슨 동사? 행위 촉구 동사. 그지? tell, want, expect, ask, order, allow, advise, force, cause, encourage. 내가 1년이면 이 말을 한 100번 넘게 하거든. 얘들아. tell, want, expect, ask, order, allow, advise, force, cause, encourage. 자주 나오니까 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해석이 매끄럽잖아. 이거를 허락했다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되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야. 오형식은 아니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형식은 굉장히 특이해. 문장의 간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마치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 속에 융합된 듯한 느낌을 주는 문형이 오형식이고 오형식은 좀 자연스러운 우리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애를 써서 시도를 해야 돼.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돼. 원래 오형식은 없었어. 영어에서도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만 있었다고. 근데 써보니까 오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를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어떤 말을 추가했을 때 굉장히 간결하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형식은 정말 열심히 좀 의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 실제 문법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to discourage라는 이 투부정사의 형태를 잘 기억하라는 거야. 응? 세영아, 왜 투부정사 쓴다고 그랬어? 행위적부 동사 나오면. 그렇지, 미래성 때문이야. 영어의 투부정사가 갖는 미래성 또는 미래지향성은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꾸준하게 여러 상황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미래성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신 이것도 연결사 문제로 내거든요. 대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말이죠. 원래 이런 문장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 대신에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허락하는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허용하는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제 instead 말고도 우리가 rather 이 말도 많이 써요. rather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rather하고 instead. 그런 단순히 자 view A as B 수거로 보지도 않지만 실제로 이제 선생님 너희들 이런 걸 약간 수거처럼 취급하면 해석이 좀 매끄러우니까 뭐로써 보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내가 이거를 좀 참고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그래.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하자. 나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응? 급하게 하는 것보다 영어 실력을 위해서도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자, 봐봐. 실제로 주어 다음에
하나를 예를 들게. 대표적인 게 뭘까? 리가드 하나 볼까? 리가드. ASB. 뭔 뜻인가요? 우리가 리가드는 여기다 간주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전치사로서 뭐뭐로서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B로서. 그러니까 A를 B로서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올 수 있는 단어는 100개가 넘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뷰, 방금 지금 뷰 ASB 나왔죠. think of ASB. 그냥 쓰지도 마. 그냥 선생님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우리가 refer to ASB 뭐 이렇게 쓰고 refer to ASB, describe ASB, 응? 뭐 depict ASB, 응? 그럼 뭐 regard, recognize ASB, recognize ASB, 근데 끊임없이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A를 이거로써 어찌어찌어쩌나 그랬잖아. 이거야 바로 현상은. 그냥 A는 B인 거야. 야, A를 B로 본다라는 것은 여긴다라는 것은 그냥 A가 B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수동 태도도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목적어고 이건 전명구니까 이건 부사어죠. 맞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니까 이거 수동 태도 바꾼다고 쳐봐. 그럼 목적 앞으로 가잖아. 얘들아 기억나지? 와다시와 강거꾸로 사무라이 데스. 그지? 시우로 타이와 사무라이노 센신데. 그죠? 그지? 요거 오케이? 목적 앞으로 가고 A. 동사는 BPP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하자. 리가드 그러면 비 리가드도 이렇게 될 것이. 부사어는 그냥 그대로 내리 쓰는 거야 무조건. ASB. 아니 누군가가 여기 바이까지 쓸까? 바이 주어. 이 부분은 거의 생략이죠. 대부분. 그죠? 아니 누군가가 A를 B로 여기면 A 입장에서는 B로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도 얘하고 얘는 이렇게 동의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필요가 있어요. 내가 report to ASB 그러면 A를 B라고 일컫다라는 말도 결국 A가 B라는 소리입니다. 말하는 말의 그 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이거를 그냥 얘가 그냥 A를 B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A를 B로서 여긴다라는 소리는 A가 B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굳이 이걸 수고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대로 해석한 것 뿐인데. 그렇잖아. 우리는 여긴다 A를 B로서. 난 수고라고 생각 안 해. 솔직히. 알겠지? 이걸 수고라고 한다면 나는 이걸 100개를 써야 되는 거야. 정말. 너무 많거든. 너무 많거든. 응? 그렇게 좀 이해하고 이런 표현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볼 때는. 그렇죠? 뭐 portray ASB 뭐 이런 것도 있고 take ASB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rate ASB 그러면 A를 B로 평가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있잖아요. count ASB 이런 것도 그렇고 A를 B로 평가하다 막 이런 뜻이거든. 응? 계속 나올 거야. 그런 표현들은. 자, 또 이어서 가볼게. 끝났는데 그러면 자 그는 그의 어떤 상황을 어떤 사소한 문제로서 여겼대. 그러니까 얘가 이건 뭐야? 그냥 그의 상황 사소한 문제. 어떤 사소한 문제냐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 여기도 could 나왔지만 뭐 시험에 내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조동사를 가르쳐 준 거거든. 여러분 그냥 단순한 약한 추측이라니까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에게도. 안 그래요? 그런 어감을 그냥 느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 근데 왜 나는 이 어감이 나는 느껴지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봐봐. 왜 쿠드를 썼을 것 같아? 그냥 단순한 추측이라서? 아니 내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야. 이게 약한 추측이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이 사람은 글을 진짜 잘 쓰는 거야.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영어는 조동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 사람의 어감이 표현이 되거든. 뭐 우리가 입시하면서 그런 것까지 느껴야 됩니까? 하지만
나는 느낌이 좋다고 그래. 왜냐? 재밌잖아. 그냥 글을 읽는 사람의 그 느낌과 생각의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하면서 간다라는 것은 글을 흥미롭게 읽는 데 있어서는 나는 괜찮다고 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모든 조동사가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우드슈드 쿠드마이트가 들어가면 약한 추측을 그 자체가 조동사로서 약한 추측을 나타낸다는 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과거라서 쓴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무튼 이런 거로 봤다 이거야 단순히. 자, 근데 이것도 그래.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상태라고 써놨잖아. 여기 상태라고 써놨잖아 여기. 근데 사실 여러분 컨디션에는 병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병이라는 뜻이야. 이게, 응? 그의 병. 그러니까 색약이라고 하는 그의 병을 사소한 문제로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컨디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지 말고 이걸 그냥 바로바로 확인을 시켜줄게요. 선생님이 왜냐하면 나중에 니네가 독해할 때 있잖아. 나오려나?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안 찾아봤는데 선생님. 건강 상태라고 돼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 이런 젠장. 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오이씨. 이럴 때 또 챗GPT를 또 응? 컨디션 뜻 알려줘. 컨디션. 뭐야 이거 씨. 없잖아. 이건 젠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파생된 거야. 어떤 조건 상황이라는 말이 이제 질병이라는 의미로 파생된 건데 컨디션에 질병, 봐봐. 질병이라는 뜻이 있어? 문맥에 따라 질병이나 병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모르겠어.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저자라면 이 책을 쓰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컨디션을 상태라고 번역 안 해. 나는 질병이라고 번역해. 이 질병을 요렇게. 근데 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라는 거야. 응? 그냥 여러분 상태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 상관은 없는데 니네가 나중에 독해할 때 아무튼 컨디션이라는 단어가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질병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냥 선생님이 언급을 해본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자, 넘어가자. 이게 근데 진짜 오케이. Although 비록 although even though 항상 나는 이거 나오면 뭐가 나오든 4개를 읊조리니까 1년이면 한 수백 번 해. although even though 비록 뭐지만 다 동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록 그는 바로 경제학에 있어서의 학위, 디그리가 학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학위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닥터스 디그리 그러면 박사학위예요. 닥터스 디그리. 알겠어? 자, 경제학에서 있어서 학위를 가지고서 졸업을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하고 분야가 저는 다르잖아. 예술 분야인데 경제학과 예술은 좀 다르니까. 그치? 그렇지만 그는 자, 뭐를 추구했다? 하나의 일자리를 추구했는데 자, 뭐와 관련된 봐봐. 이렇게 뒤에서 꾸미네요. 예술과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예술과 관련된 일자리. 근데 그것은 색을 가지고서 일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 그런 예술이 아니라 뭐야? 일자리가 선행사지. 그걸 어떻게 알아?
해석밖에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대명사절인데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근데 선행사를 예수로 보면 안 돼. 어차피 진짜. 응? 이런 것도 좀 엄밀하게는 용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도 얘를 꾸미고 얘도 지금 여기까지 해서 얘를 꾸미잖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수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히 이중수식이라고 그래요. 이중수식. 앞에 있는 명사를 두 개의 수식어가 이렇게 꾸미는 형태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분사 형태로 꾸미는 거고 형분전투가 얘들아. 이건 분이고 이건 관이지 뭐. 그래? 둘 다 꾸미는 거야.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좀 매끄럽고 말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하는 말이야. 넘어가자. 자, 그는 알아냈대요. 뭘 알아냈어? 데디아를. 삼형식이죠. 그는 알아냈다. 데디아를. 자, 몇몇 애니메이터들이 단지 연필만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걸 알아냈대요. 일단 생명이 있으니까 색은 구별할 수가 없으니 그냥 대색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원래 이게 미대 출신들이 자신의 그림을 서류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출품할 때 내는 게 포트폴리오였어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니? 여기서는 표현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냐? 뭐 경제 용어 같은 데서 쓰면은 우리가 이제 서류 가방에다가 서류 가방을 뜻하는 말이야 원래는. 근데 그 서류 가방 속에 자신의 작품들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그걸 그 서류 가방 자체를 포트폴리오라고 했던 거거든. 근데 이제 경제학 쪽에서 포트폴리오는 뭐야? 자산 관리, 자기가 관리하는 자산 전체를 말하는 거야. 주식이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어떤 포트폴리오 서류가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어떤 회사에다 투자도 하고 이 회사에다도 투자하고 저 회사에다 투자했으면 5개의 회사에다가 내가 그 주식을 샀으면 5장의 포트폴리오가 거기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경제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은 요 미술계 쪽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게 쓴 거죠. 포트폴리오. 알겠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린 작품이 들어가 있는 서류 봉투를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이해돼요? 어쨌든 그의 포트폴리오를 모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회사에다가 한국에 있는 모든 스튜디오에 보냈어요. 됐나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것들 중에 하나가 그에게 기회를 줬다 그랬는데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뭐야? 요거죠, 요거. 그지? 한국에 있는 모든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 중에 하나가 한 회사가 그에게 기회를 줬대. 사형식 동사니까 기분. 자,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 결국 그의 직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연필을 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리는 일만 하는 그런 일이었겠지. 흐름상 보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딱 보면 애들아 나는 이거 보면서 이때 강조구문 이거 바로 알겠거든. 얘를 강조하는 거야. 얘를.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내가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게. 이거는 진짜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전혀 얘기하지 않는 내용이야. 우리가 이때 강조구문과 가주어 진주어는 모양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맞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비동사 나오고 이렇게 딱 대절 나오면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도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냐면 일단 이 친구의 보어 자격입니다. 보어 자격. 만약에 얘가 가주어라면 얘가 보어가 되겠죠. 주격보. 그래. 맞지? 이 말 잘 이해해봐. 이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야. 웬만한 선생님들은 이 설명을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
그러면 친구들이 내가 왜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었냐면 선생님 재수생 가르칠 때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친구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 선생님 가주어 진주어하고 이때 강조구문을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 그럼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 거.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간결하게 야 이거 다 이렇게 없애도 문장이 완전하면 이게 이제 강조구문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정말 지식이 좀 부족한지 집 문장에 대디아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걸 가지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때 강조구문에서는 일단 가주어 진주어에서는 대신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맞지? 그건 접속사니까. 그렇지 않아? 근데 자 강조구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강조구문은 뒷문장이 대디아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어.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부사 같은 걸 강조할 때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지만 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같은 걸 강조하면은 당연히 뒤에 주어 보어 목적어가 빠지니까 불완전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구별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유일하게 나는 이게 가장 명확하다고 봐. 봐봐라. 이게 가주어라면 대디아가 진주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진주어인 대디아가 근면함과 탤런트야? 탤런트였다? 이퀄 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 아니 대디아는 어떤 내용일 거 아니야.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이 여기까지만 봐도 여기 대시 딱 보이는 순간부터 나는 이건 가주어 진주어냐 이때 강조구문이냐가 구별이 되는 거거든. 사실은 명확하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내가 대디아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어쨌든 어떤 내용일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근면함과 재능이었다고요? 어떤 내용이 근면함과 재능이었다고요? 이건 어느 정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이해해 볼게. 내가 my father라고 여기다 했다고 쳐보세요. 뒤에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봐봐. It was my father that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여러분 질문. 가주어 진주어야 아니면 이때 강조구문이야? 선생님 말을 조금 이해 못했나 봐. 자, It is my father that 여기까지만 딱 놨을 때 내가 이걸 가주어 진주로 봐야 돼? 아니면 이때 강조구문으로 봐야 돼? 가주어라고? 그러면 데디아는 나의 아빠였다가 되잖아. 아빠다. 데디아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너희들 예전에 한 말 중에 이거를 먼저 말했었어야 되나? 여기에 명사 패밀리가 오면 100% 주어와 주격보는 이퀄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이야. 얘들아, 여기에 주격보, 이게 비동사가 주로 이제 대표로 나온다고 쳐. 이 형식이잖아. 그럼 여기에 명사도 오고 형용사도 오잖아요. 뭐 he's a father, he's a singer, 뭐 she's pretty 이런 식으로 명사나 형용사가 오지. 근데 여기 명사 패밀리가 올 때 주어와 주격보는 이퀄이라니까 무조건 100%.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영어가 아니야. 그러면 자,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고 한다면 이게 주격보일 거 아니야. 그럼 데디아가 나의 아빠라는 소리잖아. 이퀄이 성립해? 이퀄이라는 거 같은 걸 뜻하는 말이에요. 같은 걸. 마이 파더는 사람이에요. 데디아는 어떤 뭐가 나오든 어떤 특정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내용하고 나의 아빠가 같을 수는 없죠.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명사라도 my mistake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때는 그러니까 뒤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 데리아에 뭐가 나오든 그건 중요하잖아.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100까지만. 자, it was my mistake that 그랬어요. 가주어야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야 이때 강조구문이야? 이건 가주어 진주어지.
왜냐면 데디아는 나의 실수였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뭔가를 했는지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내용이 그게 나의 실수였어. 말 되는데 이퀄이 충분히 될 수 있잖아. 좀 어려운 말을 한 건가? 근데 이보다 더 명확한 건 없어. 선생님 경험상으로 봤을 때. 나는 이걸 통해서 나도 이걸 굉장히 나중에 깨달은 부분인데 나는 이거 이후로 이때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를 헷갈려 본 적이 없어. 헷갈려 본 적이 없어. 어우, 간지러워. 그리고 지를 볼 것도 없어. 요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대까지만 보면 알아. 그냥 바로. 진짜. 좀 어렵나? 아까 내가 마이 파더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빠가 뭔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디아가 진주어면 데디아는 나의 아빠였다 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주어 진주어라면 가주어 진주어가 아닌데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고 한번 딱 그냥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데디아라는 내용 자체는 나의 아빠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해석이. 근데 그것은 한국말로 하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I was a car 그러면 나는 차였답니까? 그럼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I was a car니까 나는 차였다니까 말이 되네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니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든 뭐 그가 he lied to me 뭐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나의 아빠였다 이런 말들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꼭 이 내용이 아니고 그 어떤 내용이 나오든 이건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이퀄이 돼야 되잖아요. 가주 진주어면 그래. 근데 본질적으로 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숨을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얘는 그냥 내용이잖아요. 내용하고 사람이 이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근데 내가 여기다가 my mistake 그러면 어때요? 자,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그의 실수였어. 뭐 이렇게 합시다. 말이 해야 되니까 그의 실수였어. 그의 실수의 내용이 이거고 이게 그의 실수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이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제일 빨라. 진짜 우리가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이때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는 굉장히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렇게 해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빨라. 정확하고. 자, 결국에 그를 디즈니에 있는 하나의 일자리로 이끌어 준 것은 그것도 몇 세? 37세기 나이에 그것은 바로 그의 근면함과 재능이었다 이겁니다. 이건 밑에 강조구문이에요. 알겠어요? 밑에 강조구문이에요. 밑에 강조구문. 밑에 강조구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은 조금 일리 있는 말이긴 해. 왜냐면 it was that을 빼도 문장이 완전해. 물론 그러려면 얘를 제 위치에 갖다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가 주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도 그지? 그냥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지지. 이때 강조구문의 본질이 뭐니? 얘들아 이때 강조구문은 별거 없어. 자 지난번에 한번 써주지 않았나? 이때 강조구문 안 했나? 봐봐. He, Matt, Jane, in the park, yesterday.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여기서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걸 이리즈와 that 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 뒤에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영어의 강조 방법 중에 하나야. 그냥 영어 우리말에는 없는. 알았어? 자, he를 강조할 수도 있고 J를 강조할 수도 있고 in the park를 강조할 수도 있고 yesterday를 강조할 수도 있어. 왜 얘는 강조 안 하냐고? 얘는 강조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동사 강조는 어떻게 해?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 do, does,
di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이게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이잖아. 여기선 과거니까 did meet 이렇게 쓰면 돼. 그럼 강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제끼고 자 이거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이 넷 중에 아무거나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그러면은 it is와 that 사이에 집어넣으면 돼.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자 시제를 맞춰야 돼서 it was와 that 사이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다가 그냥 강조 부분을 쓰고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나머지 부분을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한다는 건 삐꾸예요, 삐꾸. 정말로 이게 뭐 무슨 뭐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 보세요. 이거 넣어놓고 나머지 쓰면 돼요, 여기다. 나 yesterday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 yesterday 쓰고 나머지 쓰면 돼요, 그냥. 그러면 내가 이제 야 제인을 한번 강조해서 말해볼래? 그런데 이걸 못하면 뭐라고요? 삐꾸예요, 삐꾸. It was 제인 하면 된다고요, 그냥. 제인을 강조해봅시다, 실제로. 제인. 그 제인 빼고 나머지 쓰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삐꾸지. 내가 뭐 아무것도 고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쓰라는데. 자, 그대로 써보세요. He, 그지? 그 다음에 met. 제인 빼고 제인을 강조하니까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하면 돼요. 너희 학교 특성상 이렇게 이때 강조구문을 시험 낼 수도 있다고 봐. 문법적으로. 응? 자, 볼래? 해석은 어떻게? 얘를 마지막에 해석하면 우리말 어감상 좀 강조하는 느낌을 줘. 우리말 어감상.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제인이었다 해도 돼. It was Jane. 제인이었어. 너가? 그가 공원에서 어제 만난 게. 뭐 선생님은 이제 어순 순서대로 가는 거고. 근데 우리말에 최대한 가깝게 한번 해볼까?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 자, 그가 어제 공원에서 만난 건 누구였다? 바로 제인이었어. 그냥 제인이었어 해도 되지만 얘를 강조하는 거니까 바로 제인이었어. 수진이가 아니었다고, 주연이가 아니었다고, 소연이 아니었다고, 제인을 만났다고, 또 자네를 만났다 그러지 말고 제인을 만났다고. 알았어? 내가 인더파크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인더파크 여기다 써. It was in the park.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써. He met Jane yesterday. 얼마나 쉽냐고요. 그죠? 자, 해보세요. 그가 어제 제인을 만난 것은 공원에서였어 이 말이에요. 클럽이 아니라 물레방아가 아니라 진정역이 아니라 길에서 만난 게 아니라 클럽에서 만났다. 클럽에서. 아니 클럽에서. 클럽 가고 싶은 거 선생님. 너희들도 이제 클럽 가겠지 나중에. 경험상 한두 번 가는 거 괜찮아. 아, 클럽이 이런 데구나라는 건 한번 느껴봐야지. 그지? 강남으로 가세요. 클럽. 홍대, 강남. 요즘에 가면은 막 마약 중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근데 한번 경험상을 가보는 건 괜찮아. 근데 가면은 사람들이 다 좀비 같아. 선생님 클럽을 2번 가봤어. 2번. 아, 물론 나이트 클럽은 몇 번 가봤어. 나이트 클럽 말고 막 홍대나 그런 클럽. 음악이 굉장히 단순해. 나는 다 이러고 있어. 음악에 맞춰서 계속 이러고 있어.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냥 앞에서 막 그냥 이러고 있어. 섞여가지고, 막 계속 박자가 계속. 우리 와이프가 좀 젊어서 내가 그때 35세 정도 됐을 때 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웬만하면 나는 아마 제지당했을 것 같아.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와이프가 워낙 동안이기도 하고 어려가지고 친구도 같이 갔거든 3명이.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나하고 8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같이 가니까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는데 그리고 간이 들어가면 막 온통 요즘 담배 피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연기에 막 사람들이 약간 진짜 좀비 같아요.
영혼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자, 이때 감 조금은 이제 알겠지 뭔지? 대충? 정말 쉬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넘어갈게. 조금 쉬었다 가야 되나? 조금만 더 해. 여기까지만 하자. 쉬었다 하자.